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것과 거의 같은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눈뜨고 영토를 강탈당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좋은 감정을 가질 리 없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언제부터 나빠졌을까요? 라이트업에서는 20세기 이후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분쟁이 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90년 전 발생한 홀로도모르란 사건입니다. 90년 전인 1932년 우크라이나는 소련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스탈린 치하에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1932년부터 1933년까지 무려 최대 350만 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홀로도모르라는 명칭이 붙은 사건입니다. 홀로도모르는 기아를 통한 대량 살인이란 뜻인데 홀로도는 기아를, 모르는 대규모 죽음을 뜻하는 우크라이나 언어입니다. 과거 소련에서는 크게 3번의 기근이 있었는데 유독 1932년 일어난 이 기근에만 홀로도모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근이 발생한 원인에 있습니다. 다른 기근과 달리 홀로도모르는 전쟁이나 가뭄 등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행정상 결정, 다시 말하면 일부러 일으킨 기근이란 점입니다. 스탈린이 의도를 가지고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1932년 기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홀로도모르가 인위적이란 증거나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업화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곡물을 팔아 충당했는데 소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스탈린은 곡물 수출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시 농민이나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강제로 노역시키는 농업 집단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의 공짜로 땅과 인력을 확보한 후 값싸게 수확한 농산물은 해외로 수출했고 그 돈은 그대로 소련의 공업화로 사용됩니다. 그 덕에 소련은 1930년대 매년 10%가 넘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1938년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모두 추월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농장 집단화 정책은 소련의 농촌 지역, 특히 토지가 비옥하고 넓어 전통적으로 자영농이 많았던 우크라이나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자기 땅을 뺏기고 강제로 노역까지 당하니 효율이 좋을 일도 없습니다. 곡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줄었고 1932년 사건이 터진 겁니다. 1930년 우크라이나의 추수량은 1929년 대비 37%가 증가합니다. 전례 없는 대풍작이었습니다. 당시 농업 집단화 정책을 시작한 초기였기 때문에 소련 지도부는 어느 때보다 고무됐습니다. 1931년 수확량은 1930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932년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수확량이 확 줄었는데 앞선 1930년과 1931년 수확량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흉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진행 중이던 제1차 5개년 계획에 의해 급속도로 성장하던 도시 인구의 식량 수요량과 산업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선 매년 20% 넘는 수확량 증가가 필요했습니다. 1932년 수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소련 정부는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켰고 그에 대한 조치는 잔인했습니다. 농장을 습격해 보관된 모든 곡물들을 모조리 가져갔는데 소련 정부는 농민들이 먹을 곡식과 내년 농사를 위해 남겨둔 종자용 곡물까지 모조리 수탈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홀로도모르는 사상자만 최대 350만 명, 감소한 출산율 등을 포함하면 최대 1,500만 명의 인구 감소 결과가 있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피해가 발생한 홀로도모르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제노사이드, 즉 인위적인 인종 청소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홀로도모르를 소련 스탈린 정부의 학살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학살 범죄로 보기 위한 합당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도 있지만 스탈린의 소련 정부가 보인 행보를 보면 그 의도가 곳곳에서 보이긴 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대기근을 외국에 공개하지 않았고 외국의 원조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또한 대기근 당시 소련에서는 예전보다 37% 줄이긴 했지만 홀로도모르에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곡물을 수출했습니다. 또 대기근이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북카캅스, 동강유역에 대한 출입도 봉쇄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카카스 지방과 동강유역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런 참혹한 홀로도모르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한다는 겁니다. 반러파가 집권하던 시기에는 소련의 인종 청소 시도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지만 친러파가 집권하면 이를 부인하는 등 공식 입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90년 전 일어난 참혹한 사건이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일부러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관되지 않은 정치적 입장을 보면 러시아에 대한 악감정이 더 쌓일 것 같습니다. 라이트업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시청자분들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